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군집화의 실제 방법론 세 가지의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인 분리형 군집화 알고리즘인 K-민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민지 클러스터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분리형 군집화 알고리즘이고요. 이 분리형 군집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전체 공간을, 전체 영역을 이제 부분으로 구분해 가면서 특정한 유사한 객체들의 집단인 군집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는 단 하나의 K-민지 클러스터링에서는 단 하나의 군집 중심을 가지고요. 그 군집 중심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센트로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클러스터는 센트로이드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민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개수인 K가 반드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몇 개의 군집을 찾을 것이냐를 K-민지 클러스터링에서는 반드시 정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전체 데이터 공간 X를 각 클러스터들의 합집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K-민지 클러스터링, 이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클러스터링 군집화 알고리즘들은 하드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i와 j가 달랐을 때는 둘 사이에 교집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의 멤버십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의 멤버십은 어떤 목적 함수를 만족하느냐면 어떤 j번째 x라는 포인트가 i번째 c 클러스터에 속했을 때는 그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면서 클러스터는 i는 1부터 k까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클러스터 멤버십을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K-민지 클러스터링의 프로시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라는 군집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K개의 포인트를 초기 군집 중심, 이니셜 센트로이드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작업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두 가지의 최적화를 해야 되는 작업이 미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센트로이드를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속하는 멤버십을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느냐에 대한 멤버십을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A라고 놓고요. 이거를 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K-민지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A와 B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를 먼저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최적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A, B를 동시에 최적화는 못 시키지만 A를 최적화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A를 고정을 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B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B를 고정을 시키고요. A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A를 고정을 시키고 B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A와 B가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우선 K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 군집의 멤버십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니셜 센트로이드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잡았으니 이 센트로이드가 진짜 군집 중심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해당하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무게 중심을 다시 recompute, 다시 재계산을 해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으로 보실게요. 센트로이드 고정시키고 멤버십을 찾았고, 멤버십을 고정시켜서 센트로이드를 찾았는데 센트로이드가 앞서 만들어진 센트로이드에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센트로이드를 고정시키고 멤버십을 다시 바꿔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겠다는 뜻이죠. 언제까지 하느냐? 종료 조건이 이겁니다.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 이니셜 센트로이드는 보통은 이제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절차를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먼저 K개의 센트로이드를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센트로이드를 이제 군집을 두 개를 찾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트와 여기에 있는 이 두 데이터 포인트를 센트로이드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객체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또는 센터에다가 할당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개의 점만 왼쪽 센트로이드가 더 가깝고요. 나머지 모든 점들은 오른쪽 센트로이드가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센트로이드가 이제 할당이 되었으니까, 멤버십이 할당이 되었으니까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할당된 멤버십에 의한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왼쪽에 있는 세 점의 무게중심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오른쪽 군집의 15개 포인트의 센트로이드는 지금 현재 센트로이드가 너무 왼쪽에, 여기 왼쪽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센트로이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각각의 객체들을 가까운 센트로이드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할당, 클러스터 멤버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센트로이드를 재계산해 봅니다. 왜냐? 인스턴스가 할당된 이 멤버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실제 센트로이드, 그 전체 보라색 군집의 실제 무게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센트로이드를 할당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멤버십을 어사인을 해보면 이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 바뀌지 않으니까 센트로이드의 변화도 없겠죠. 결국은 알고리즘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센트로이드와 멤버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적용하는데,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EM 알고리즘,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센트로이드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가 스텝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각각의 하나, 둘, 세 개의 클러스터를 찾아가는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니셜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결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K-이미지 클러스터링의 결과물은 초기 센트로이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일 마지막 쪽을 보면 큰 클러스터 하나와 작은 클러스터 두 개로 이렇게 군집화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위에 클러스터에서 3개의 이니셜 센트로이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봤을 때 타당한 군집으로 변화를 합니다. 반면에 위에 센트로이드가 두 개가 설정이 되고요. 아래쪽에 하나가 설정이 되었을 때는 수렴을 하는 경우에도 큰 군집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밑에 있는 작은 군집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단순한 솔루션은 뭐냐면요. 앞서 보여드렸던 바람직한 솔루션이 한 랜덤하게 한 100번 한다 그러면 한 7, 80번은 앞선 상황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한 2, 30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단순한 거는 모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초기 해를 바꿔가면서, 이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낮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실행된 결과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대표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멀티플 런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소수를 샘플링을 해서 hierarchical clustering,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니셜 센트로이드를 정한다. 뭐 이런 방법론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는 대학원생 때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그 속성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속성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후보군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좀 이렇게 센트로이드 자체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K-means 클러스터링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색깔로 보면 가운데 큰 클러스터 하나와 양쪽에 작은 클러스터들이 나와 있는 클러스터로 만들어져야 적합할 것 같은데 실제 K-means 클러스터링은 단순히 절대적인 거리가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을 하니까 모양을 무시하고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밀도가 다를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왼쪽은 큰 영역 하나와 밀도가 높지만 크기가 작은 군집 두 개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밀도가 성긴 큰 클러스터가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밀도가 높은 작은 두 개 클러스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병합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형이 아닌 형태의 클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원에 가까운 군집만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방법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다소 극단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이 작동하지 못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군집화라는 방법론을 얘기를 했을 때 떠올리는 알고리즘이 바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